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 3위 아틀라스 사가를 따라오신 분들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해당 천체가 10월 29일 근일점을 통과했는데 세상의 상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아닌 가속도, 궤도 편차, 하버드의 아비로브조차 감탄한 관측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10월 29일 3위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에 접근하던 중 ALMA 전파 만권경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천체가 예측 위치에서 사각초 4 arcseconds나 벗어난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는 비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즉 우리 태양의 중력 외에 다른 어떤 힘이 아틀라스에 작용했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 해성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SO 태양 관측소는 전례 없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라스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고 우리 태양보다 푸른 빛을 띄었습니다. 이 물체의 공식 기록상 9번째 이상 현상이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정상적인 해성으로 이런 가속도를 경험했다면 최소 15%의 질량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는 50억 톤 이상의 물질이 주변에 거대한 구름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19일, 불과 몇 주 후면 3i 아틀라스가 지구에 접근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 모든 질량을 잃었다면 이 잔해 구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 구름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번째 이상 현상, 즉 질량을 잃지 않고 가속하는 물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친구들아, 우리의 해성 물리학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로브는 흥미로운 점을 언급합니다. 이 해성이 우리 태양에 접근한 것은 중력 렌즈 효과를 연구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태양의 중력이 아틀라스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키며, 이는 그 진정한 본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0.27 각초의 편차가 발생하는데 작지만 측정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막 합류하신 분이나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틀라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성 이야기가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틀라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세 번째 항성간 천체입니다. 다른 두 개는 2017년 발견된 유명한 1i 오umuamua 2019년 발견된 DI 보리소프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지금까지 관측된 어떤 천체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체는 1i 오umuamua보다 100만 배 더 무겁고 2i 보리소프보다 1배 더 큽니다. 비교를 위해 설명하자면, 만약 오umuamua가 탁구공 크기라면 아틀라스는 다층 건물 크기입니다. 하지만 크기뿐만이 아닙니다. 아틀라스는 다른 두 항성간 천체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크고 빠른 물체가 존재할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빠른 사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SRIATLAS를 완전히 특이한 존재로 만드는 9가지 특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그 궤도에 믿기 힘든 0.2% 확률입니다. 아틀라스는 행성의 운동과 반대 방향인 역행 궤도로 움직입니다. 이 자체는 그리 이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 궤도가 태양계의 황도면과 5도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누군가 농구공을 뒤로 던져 정확히 골대 중앙에 맞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상 현상은 태양을 향한 분출물입니다. 2025년 7월부터 8월 사이 아틀라스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향한 분출물입니다. 이는 해성의 일반적 행동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열로 얼음이 증발하여 꼬리를 형성하는데 이 꼬리는 항상 태양풍에 밀려 태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지만 아틀라스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양을 향한 반대 방향의 고리를 생성한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얼음 천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모순됩니다. 세 번째 이상 현상은 그 크기와 속도의 확률이 0.1%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아틀라스는 다른 항성간 천체에 비해 거대할 뿐만 아니라 더 빠릅니다. 자연계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큰 물체일수록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트럭과 오토바이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느립니다. 네 번째 이상 현상은 완벽한 동기화 확률이 0.5%라는 점입니다. 통계적 관점에서 이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화성, 금성, 목성으로부터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정확히 통과하는 순간에 도착했으며 동시에 근일점 통과 중 지구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려면 동시에 던진 세 개의 다트가 각각 다른 표적을 맞추는 동시에 네 번째 사람이 정확히 그 순간 돌아서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확률은 0.5%다. 분광 분석 결과 아틀라스는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 훨씬 높은 니켈 대 철 비율을 보인다. 더 이상한 점은 이 비율이 지구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금속 합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자연 해성은 형성된 태양계의 원초적 구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금속 비율을 지닙니다. 아틀라스는 이 패턴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여섯 번째 이상 현상인 물 부재는 매우 특이합니다. 해성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눈덩이입니다. 대부분이 물얼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아틀라스의 물 함량은 질량 기준으로 4%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96%가 암석인 빙산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너무나 특이해서 해성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정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이상 현상인 극단적 음의 편광 확률은 1% 미만입니다. 별빛이 세렘-I 아틀라스에 부딪혀 반사될 때 이는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알고 있는 2I 바리소프를 포함한 그 어떤 다른 해성에서도 관측된 적 없는 극단적 음의 편광을 보입니다. 편광은 본질적으로 빛 파동의 방향성입니다. 마치 아틀라스가 알려진 자연 물질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빛을 왜곡하는 듯합니다. 여덟 번째 이상 현상은 와우, 신호 방향 일치 확률이 0.6%라는 점입니다. 아틀라스는 유명한 와우 신호의 출처와 일치하는 위치에서 단 5g의 물질만을 운반해 왔습니다. 이는 1977년 기록된 신비한 무선 신호로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통신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사례로 여깁니다. 9g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성간 공간의 맥락에서는 몇 분 간격으로 같은 교차로를 지나는 두 대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 이상 현상, 놀라운 청색 광도입니다. 최근 발견된 가장 최근의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일점 근처에서 아틀라스 솔비오는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 밝고 우리 태양보다 푸른 빛을 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성 물질로는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열 번째 이상 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알마가 감지한 비중력 가속도는 아틀라스가 50억 톤 이상의 엄청난 양의 물질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천체 주변에 거대한 잔해 구름이 존재해야 합니다. 12월, 지구에 가장 근접할 때 이 구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 구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질량을 잃지 않고 가속하는 물체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현재 해성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모순됩니다. 상상하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과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 권위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아비 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완전히 자연적 존재가 아닐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로브는 이들이 외계 생명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과학적 엄밀성에 부합합니다. 기존 이론과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면 아무리 특이한 가설이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친 추측이라는 비판에 대해 로브는 과학이 항상 확립된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전해왔다고 반박합니다. 갈릴러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고 주장했을 때 비판받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조롱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브는 정확히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확률을 계산하며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세리나이 아틀라스가 진정 인공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라면 그 함의는 혁명적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외계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항성간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설명이 자연적 현상이라 해도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킬 기념비적인 과학적 발견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달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아틀라스가 지구에 가장 근접하는 12월 관측은 여러 이상 현상에 대한 결정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예상된 잔해 구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0번째 이상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발견한다면 적어도 한 가지 의문은 해결되겠지만 나머지 8가지 이상 현상은 여전히 설명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아틀라스는 이미 우주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 최종 설명이 무엇이든, 새로운 자연 현상이든, 미지의 기술이든, 아니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엇이든 말이다. 삶 아틀라스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답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이 수수께끼에 적어도 일부를 밝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가의 전개를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12월은 장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